주말 인터뷰 시작합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근데 예. 뭐 외교안보적으로 볼 때는 미국이 필요한 거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 사이에서 저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아니 희귀금속이나 히토류 같은 거는 중국이 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네. 뭐 전 세계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이거를 한국의 재련소를 미국에 만들어서 한다고? 네. 뭐 이게 원래 우리가 할 수 잘한- 있는 거였나?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분쟁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그 프로젝트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되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분과 함께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고려아연이 네. 미국에다가 재련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 그 상세한 얘기를 하기 앞서서 좀 프로젝트의 개요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테네시주의 이제 클락스빌이라는 곳에 재련소를 다시 만드는데 여기 네. 원래 재련소가 있었어요. 아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어요. 부지예요? 근데 이 재련 사업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대학원까지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오. 재련을 조금 압니다. 전문가다, 전문가. 이 재련 사업이 원래 원조는 영국, 독일 17, 19세기까지 네. 20세기 중반까지 미국이 전 세계 재련 사업을 다 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재련을 많이 했었군요. 그럼요. 여기가 바로 클락스빌입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주류를 하고 있었고 네. 80년대 중반부터 고려아연이 이제 완전히 마켓 쉐어를 장악을 했는데 원래 이 재련 사업은 굉장히 그 환경을 파괴범의 주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7, 80년대 이게 저개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쭉쭉 밀려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고려아연이 왜 획기적이냐면은 습식 재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게 기존과 같은 재련의 환경 파괴범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굉장히 친환경 왔습니다. 지금 그 기술을 개발한 게 고려아연이 사실은 굉장히 큰 세계적 재련 사업 역사에서는 획기적인 일이고 네. 그래서 이게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환경적인 이유로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렇죠. 밖으로 나와서 만든 기술이 이거 일본 환경에 그렇죠. 일본 갔다 한국에 왔을 때 그렇죠. 그렇게 친환 환경 파괴적이지 않아라고 하니까 미국으로 돌아갈 때도 부담이 좀 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지난 여름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를 사절단에 쭉 데리고 갔잖아요. 예. 우리는 기억하는 거는 마스크밖에 기억 못 하는데 네. 그때 사실은 고려아연이 같이 갔죠. 이미 그때부터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재련 사업도 필요하지만 알겠지만 히토류. 네. 미국 히토류를 굉장히 매장량이 많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그린란드 시끄럽잖아요. 네. 미국 국회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히토류 때문이에요. 사실. 히토류 때문입니다. 근데 히토류는 매장되어 있다고 바로 활용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재련시켜서 쓸 수 있는 금속 만드는데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로 베이스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필요하죠. 고려아연 같은 곳이. 그래서 이제 원래 있는 클락스빌에다가 한 11조 원 투자하면 2030년이면 중국의 좀 자유로운 히토류 재련 사업을 이제 환경적으로도 괜찮으니까 네. 가지고 올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사실 이 프로젝트 전략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재련 고려아연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연 재련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히토류나 희귀금속 뭐 이런 것들이 타겟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뭐 아연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은 히토류 희귀금속을 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아연입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한 30만 톤 정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연 20만 톤 정도, 동을 한 3.5톤 정도 만들어내고 네. 여기서 핵심은 히토류가 5,100톤. 사실은 여기에 이제 미국이 열공을 하는 거죠. 5,100톤 정도면 미국의 국방 산업, 반도체 산업에 모두 수요가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인은 아연인데, 근데 재련 사업이라는 게 기본은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 이 공정은 다 비슷하고 금속마다 뒤쪽 후공정이 약간 다른 정도니까 다 가능한 거죠. 근데 히토류나 희귀금속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다양하죠. 히토리움 종류만 해도 뭐 수십 가지죠. 네. 네. 근데 그거를 다 중국 의존 안 하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매장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막 갈륨이라든지 안티몬이라든지 기존적 매장은 다 가지고 있는. 이거를 이제 금속화시키는 재련 기술이 없으니까 고려아연의 힘을 빌리겠다는 거죠. 그럼
클락슨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원래 재련 산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인프라도 있는 상태인 겁니까? 이게 이제 지금은 거의 이제 생산을 재련이 못하는 곳인데 네. 어차피 옛날에 한 곳이니까 여기다 가자고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고려가 거기가 매장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재련은 못하고. 미국 전역에 혹은 뭐 미국이 그 정도 자원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재련소를 같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해서 같이 만들게 되면 그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금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묵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1월 6일 자에 중국이 갑자기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전면 수출 금지가 됐잖아요. 예, 예.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번 그 미중 무역 전쟁에서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 미국이 100기달 전 달다시피 한 것 같은데 예. 가장 큰 역할은 희토류였습니다. 네. 희토류는 미국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 기본적으로 국방 산업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반도체 못해요. 네. 우리가 말하는 AI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이번 그 한미 무역 협상에서 우리가 제조업과 마스가 큰 역할, 지렛대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미국은 더 반가운 건 희토류일 겁니다. 네. 고리아인이 더 반가울 거예요. 이번 미국 투자가. 그러니까 고리아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전체로 보면 고리아이언의 원래 기업의 밸류는 아이언 마켓시어 세계 1위. 예. 그래서 풍부한 현금 유동성, 그래서 배당주 네. 정도의 밸류가 사실은 현재 고리아이언 최근에 이제 기념권 분쟁 밸류 정도가 사실 고리아인의 밸류 전체 다였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합작 투자는 거기에다가 안보 자산 밸류가 올려졌습니다. 이건 새로운 국면입니다.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지금처럼 우리가 강했던 이유가 이게 안보 자산이었기 때문에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토류와 재련 사업에 미국 지금 이번 투자가 미국 정부에서 투자가 들어갔잖아요. 네.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한국 기업 기준으로. 그럼요. 미국 정부가 직접 기업에 투자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반도체도 우리 공장 보조금 줄 테니 지어라. 2차 전지 보조금 줄 지어라 정도지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와 미국 정부에서 직접 투자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고리아이언이 기존의 기업 밸류에다가 안보자산 밸류가 애드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규모가 아까 30만 톤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30만 톤이면은 사실 온산재련소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게 네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네. 재련소인데 그 정도로 큰 공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한국에서는 걱정하는 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미국에다 공장을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그럼 울산 공장은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었을 때 그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미국으로 넘어가는 측면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비슷한 고민이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그 미국의 21조 그러니까 한 70만 대 정도 그 생산을 하면 울산에 타격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미국의 작년 기준으로 한 180만 대 정도 팔았는데 원래 미국 공장에서 한 40만 대 정도 생산하다가 네. 지금 미국의 텍사스 공장이 이제 이게 완전 가동을 다 하면 120만 대 캐파가 되거든요. 그럼 울산에 있는 제네시스 공장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아예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제 현재 고리아이언이 온산재련소가 한 30만 톤 생산하는데 네. 전 세계 마켓시어 1위예요. 예. 근데 미국의 생산은 이 생산량은 거점이 미국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연이 어디 들어가는가를 좀 봐야 돼요. 네. 예. 아연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냉장고 세탁기에 아연 강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가전제품, 네. 그다음에 자동차 전장 이쪽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에 생산되는 자동차 가전 공장에 직접 가겠죠. FTA 뭐 관세 없이 이제 가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요게 우리가 희토류도 대중 견제용으로 사용했듯이 미국의 공장이 만들어지면 대중 견제용으로 희토류뿐만 아니라 아연도 같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국 온산재련소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지만 네. 아마 가동되면
타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한국은 크게 타격받지 않고 오히려 시장 확대력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가 온산 재련소에서 접근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 어쨌든 우리나라 일자리 측면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재련소가 우리나라에 생겼다면 추가적으로 생겼다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재련 공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동차 공장이나 반도체하고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노동 집약적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여수 산다는 가보면 네. 되게 크잖아요. 석유 이런 사람이 거예요. 없죠. 네, 이런 공장들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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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참 신기하고 궁금한 게 아니 히토류 때문에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한테 한번 히토류 공격 당하면은 거기 백기투항을 바로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다가 히토류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바로 백기투항을 했는데 그렇죠. 그 한국에 있는 고려아연이 미국에다 공장 만든다고 해서 그 히토류 안보가 지켜진다는 게 너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좀 그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중국과 아마 이렇게 합의 이번에 4월달에 이제 뭐 트럼프와 시진핑 만나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화해 모드로 봐야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은 것이다.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련소를 짓는다고 바로 히토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재련소를 공장을 세팅을 하고 그리고 자원을 재련하는 기술을 만들고 재련하는 데는 최소 10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돼야 미국이 히토류 분야에서 미국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중국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미국은 시간을 벌었다 정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원래 재련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온산 재련소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원이 없잖아요. 광물을 받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현재 중국이 재련 기술뿐만 아니라 광물도 다지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유럽과 미국은 광물이 있는데 왜 못해? 재련 기술이 없습니다. 이 두 개 합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재련 기술이 있어도 광물이 없었던 거고 광물 그쪽은- 자체를 통제했어 중국이. 예, 그리고 그쪽에는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광물이 있는데 재련 기술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자유무역 상황이니까 중국은 아무런 그냥 문제가 없었죠. 갖다 쓰면 그게 되니까 쌌고. 네, 네.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서 재련을 할 필요가 없었던 그럼요. 거고 네. 이게 광물 통제가 되면은 그 자원을 가지고 재련 기술을 좀 더 접목을 개선을 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 그렇습니다. 거라는 거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광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재련소를 만들어서 기술을 그 품목에 맞게끔 적용하면 만들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저가 똑같은 거예요. 마스가 네. 미국이 배 못 만들겠어요? 만들 수 있죠. 한 30년 걸리면.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데 좀 빨리 필요하니까 한국 거 들어와. 우리 미국이 철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네. 똑같다 보시면 되죠. 저는 히토류에 관심 많다 보니까 그 과거에 이제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기업에게도 국방부가 직접 주문해주고 그다음에 네. 애플이나 GM한테도 너희도 여기서 히토류 사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했던 것처럼 고려아연도 뭐 좀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문제랄 건 아닌데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뭐 누가 무슨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고 누구는 뭐 어디서 지분을 갖고 있고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만든 이유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구조 설명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고려아연 측에서는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긴장권 분쟁 중이잖아요. 네. 예.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의 경영권 방어를 했던 기본적인 로직이 뭐냐면 우리 기술은 국가 안보 기술이다. 예. 네. 이 기술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중국에 팔릴 수도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이게 네. 기본적인 로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도 그렇게 읍소를 했고 네. 자 그런데 이 기본 로직을 만약에 미국에 직접 바로 투자를 해버리면 자기 딜레마에 빠지겠죠. 네. 그 그쵸. 미국은 기술 유출 아니야? 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영풍 MBK에서 공격할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 내에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이게 안보 기술이고 이게 히토류가 생산되고 하면 이거 자기들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보호 장치를 줘.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 니즈가 있고 고려아연은 이 딜레마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죠. 첫 번째는. 반반 내자. 그렇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이 합작법인은 뭐냐면 젤치 만든 게 조인트 벤처인데 조인트 벤처는 일종의 투자 회사입니다.
네. 투자 회사. 직접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에다가 코리아는 1조를 넣고 한 네. 9천억을 넣었죠. 그다음에 미국 상무부하고 국방부하고 방산 전략 기업에서 3조 2천억을 넣고 네. 요렇게 해서 한 4조 정도를 만들었어요. 기본 예. 펀드를 만들고 한 11조가 필요한데 나머지 7조를 어디서 조달하느냐? 미국 정부하고 JP 모건에서 현지 차입을 합니다. 예, 대출. 요거는 이제 대신 코리아인 연대보증을 씁니다. 요렇게 해서 11조짜리 펀드를 조인트 만들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기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코리아인도 기술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 공장을 투자하는 데다가 이 조인트 벤처가 공장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네. 공장은 100% 코리아인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네. 지배권도 가지는. 아, 그러니까 미국 조인트 벤처가 상위의 기업이고 네. 실제 오퍼레이션 법인은 별도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장은 고려아연 자회사예요? 코리아인 자회사 되는 거죠. 연결 기준으로. 대신에 그러면 미국은 손해 볼 거 아닙니까? 야, 우리 조인트 돈 다 넣었는데 우리는 뭘로 보전할래? 그래서 아마 상호 협약 차원에서 그 미국 정부에서 코리아인의 지분 10%를 달라 그런 것 같아요. 유산 경제를 해서.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있고 그렇죠. 미국에 있는 재련소는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가 되는 거고 외부에 JV가 있는데 그 얘가 JV가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국 법인에다 투자를 한다고요? 그렇죠. 네. 근데 투자를 하면은 지분 100%가 돼요? 투자를 해서 지분을 조금씩 가져가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그 오너십은 고려인이 가져가는 걸로. 근데 어쨌든 정했습니다. 최대 주주로서 그렇죠. 자회사로 가지고 왜냐하면 있는 연결도 거구나. 잡혀야 되니까. 네. 네. 그리고서 고려아연에 대한 부분들도 조인트 벤처도 보장 체계 필요하니까 연대보증을 서라는 거죠. 7조짜리. 연대 보증을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 상호 협약을 촘촘하게 만든 거예요. 조인트 벤처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호 같이 돈을 넣고 예. 네. 그리고 투자할 때도 연대보증 서라 그러고 법인 대체 오퍼레이션을 할 능력이 미국은 없으니까 오퍼레이션 하려 그러고 야 이것도 못 믿겠어. 고려인들 지분 10%도 우리 유상증자를 통해서 줘. 이게 상호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돼 있는 거죠. 복잡하죠.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하고 고려아연 사이를 보면은 JV에는 고려아연이 아까 그 1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JV 지분을 고려아연이 갖게 되는 거고. 그냥 10%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고려아연 지분 10%를 유상증자를 통해서 받아감으로써 그렇죠. 고려아연에 대한 그 지배권 일부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 예. 상호 지분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미국 정부에서는 조인트 벤처에도 돈 넣었지만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지분을 네.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실제 돌아가는 법인은 별도 법인이 있어요, 미국에. 네. 그렇죠?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의 오너십과 오퍼레이션은 고려아연이 해. 연결 자회사니까. 네네. 예. 근데 미국에서는 11조를 어쨌든 들어갔는데 못 믿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투자한 돈은 지분으로도 일부 갖겠지만 오너십은 가져가지는 못해요. 음. 그러면 우리는 돈만 넣고 오너십도 못 가지는데 우리는 뭐야?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아연 10%도 우리 상호 지분을 가져와.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뭐 이거는 뭐 미래 시나리오겠지만 그 최소한 이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임명하는 사회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한다거나 이런 충분히 것도 가능하죠. 10%면 네. 10%면 지금 우리가 상법 통과됐잖아요. 3%를 예, 예. 네. 3%를 여러 가지 합치면 충분히 감사위원 정도 선임할 수 있죠. 이거를 그 대표님께서 약간 삼자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왜 이런 구조를 짰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좀 이해가 가요. 이거를 박 대표님이 삼자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셨을 때는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려아연이 사실은 현재 기념권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난 여름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에서 갔을 때 미국 요구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네. 거기 우리가 자세히 보면 MOU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가 있어요. 제일 하단에 MOU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고려아연 측은 이걸 미국의 전략 자산이고 필요성에 의해서 정부 협조도 요청했을 거고 이러가 했는데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기념권 분쟁 중인데 이거 기념권 분쟁 소지가 될 수 있다. 기술 유출이라는 이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이번 투자건은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의 내용을 보면 그래요. 네. 일단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에서 직접 투자한 한국 기업은 최초입니다. 이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 사실은요. 왜 이렇게 적극적이었지?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 네. 투자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미국이 히토류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컸구나. 전략자산의 니즈가 엄청 컸구나라는 걸 이제 읽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들어온 게 아니라 미국 방산업기업 JP모건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의 입지를 높이는 거를 미국에서 오히려 좀 요청했던 것 같고, 그럼 고려아인 입장은 뭐냐? 고려아인은 두 가지 딜레마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 유출에 대한 딜레마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치더라도 네. 투자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회는 장악했지만 이 정도가 고려아인이 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11조를 투자해야 돼요. 네. 그렇죠. 현재 고려아인은 한 해 매출이 10조 정도 되니까 그리고 갖고 있는 정금 자산 다 해봐야 2조 안 되고 네. 사실 불가능하죠. 경영권 분쟁에서. 이것도 소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고려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미국이 우리 적극적이니까 자기들 한 9천억 정도 냈고 유상경제안을 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보완 차원에서 지분을 준 것 같고 네. 예. 나머지 이것저것 합쳐서 제가 볼 때는 3조 정도 이내에서 이코티로 11조 정도의 투자를 끌어냈으니 네. 거기다 미국이라는 국가 차원의 보장까지 생겼으니 뭐 일석이조 정도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영풍이나 MBK 쪽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 미국에 진출을 하면서 이게 뭐 한 3조 정도를 미국 정부가 내줬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머지 그 7조는 연대 보증을 쓴 거니까 그 사실상 이제 고려아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고려아연이 공장을 짓는데 고려아연이 부담을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우려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말 그대로 연대 보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연대 보정의 계약서 내용을 이렇게 언론에서 보면 그게 언제 보통 우리 연대 보정을 쓰면 언제 오히려 돈을 이자만 다 갚아 이런 것도 아니고 캐시플로가 좀 바로바로 갚을 수 있도록 굉장히 일어났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런 계약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돈 생기면 갚아라? 갚아라. 쉽지 않죠. 예. 그 정도로 유동성 있게 만들어 놓은 계약에다가 고려아인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매력적인 투자면 와인하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투자는 최윤범 회장의 고려아인 입장에서는 1타 3피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 번째는 현재의 고려아연의 기업 밸류는 네. 시장 그러니까 높은 시장 장악력을 통해서 높은 현금 유동성으로 높은 배당주 정도의 네. 밸류 정도의 밸류에다가 밖에 없었는데 미국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밸류가 합쳐지는 기업 밸류 자체가 올라진 게 첫 번째 네.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려아인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쪽의 아연 시장과 히토류 시장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 네, 시장을 갖고 시장 있는. 장악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밸류예요. 그러니까 안전망을 치면서 두 번째 밸류로 합쳐진다가 세 번째 효과가 뭐냐? 현재 MBK와 영풍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효과를 또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네. 유상증자 10%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미국 요구사항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됨으로 인해서 현재 불리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고려아인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도 같이 희석이 되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그 10%의 지분은 고려아인의 우호 지분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지면 미국 정부의 역대 지분의 판례를 보면 네. 오퍼레이션을 하는 기업 쪽에다가 선을 들어줍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우호 지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1타 3피로 봐야 된다. 근데 이 유상 증자를 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지금 이게 된 상황인가요? 이사회 결의는 통과했고, 네. 통과했고 이사회 결의는 보통 안건을 제출하고 뭐 24시간 전인가 48시간 이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아마 통과를 했고 당연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영풍 MBK가 법적 소송을 걸었죠. 근데 그 소송권까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판단은 그 고려아연의 경영적 판단,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판단에 무게추를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부분에 이제 국가 안보적인 어떤 지경학적인 변화에서의 그 무게추를 좀 둬야 될까요? 저는 후자가 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전자, 그러니까 네. 경영상의 목적을 위해서 미국 투자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면 미국 정부에서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네. 미국에서 저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고려아연이 자기들이 돈 빌려서 뭐 이렇게 했겠죠. 만약에 경영 목적이라면 정부가 어쨌든 1년에 200억 불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에다가. 네. 네. 거기다 돈을 빌려달라 그랬겠죠. 당연히. 음. 이건 미국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필요하니 네. 그 돈에 우리도 끼워줘라고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돈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러네요. 미국 이건 정부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 돈으로도 할 수 당연히 할수 있었는데 있죠. 이걸 자기 왜 돈을 넣었다라는 자기 돈을 거는 내놓아요? 자기들 이미 2천억 불이 확보돼 있는 3천억 불이 확보돼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이 조인트 벤처에 들어간 돈도 정확하게 거기 들어간 돈이 아니고 고려아연이 9천억, 네. 미국 상무부 전략부 쪽에서 3조 2천억. 그리고 나머지는 JP 모건에서 빌려주는데 이게 인대보죠. 네. 그러니까 이쪽 돈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번 판단은 물론 경영상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안보적 전략적 판단이 되게 더 비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분율이 말씀 듣고 보니까 요 지분율대로의 판단이지 않을까. 어떤 지분율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조 정도 되는 거에 네. 그 고려아연의 경영적 판단은 25% 정도. 네. 75%는 미국 정부가 들어온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돈 크기만큼 돈 낸 것만큼. 그러네요. 돈 크기만큼. 뭐 사실은 돈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최근에 현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 신주 등기 발행 등기 관련한 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이슈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거나 해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신주 발행 이슈를 가지고 MBK 고려아연에서 지금 계속 이슈를 늘고 넘어져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자본시장법에서 유상증자 선거를 할 때 원달러 환율 변동 영향을 보거든요. 이게 네. 이제 미국이 달러로 들어가잖아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걸고 넘어진 건데 이게 발행가액을 제한했을 때는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회가 신주 발행을 할 때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서 신주를 수량을 확정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 이거 우리 돈으로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로 한 거 아니야? 이런 아주 미묘한 그냥 스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정가액을 정할 때 이 네. 사회에서 확정가액을 확실히 정해야 되는데 야 이거 하나로 했어 달러로 했어? 근데 이 사회 시점 따라 달러가 달라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인 거죠. 아주 이제 중요한 대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달러로 확정했다. 그리고 발행 총액도 이 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라고 이제 반박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고 스킬적인 문제에서 이거 확정가액을 뭘로 한 거야라고 시비를 걸고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달러 기준이냐 원화 기준이냐 이거 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발행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거든요. 발행가가 변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달러 기준은 변하니까. 영풍이나 고려아연 쪽에서는 모든 과정에서 다 그 빈틈 있으면 다 걸고 넘어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고려아연 영풍이나 MBK 입장에서는.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10%의 미국 지분이 생기는 거면은 네. 그게 우지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판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에 앞서서 이게 이제 신주 발행을 할 수 있게 된 거 자체는 신주 발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그 영풍이나 MBK 쪽에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충분히 그 가처분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게 네. 보통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신주 발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반대를 하고 법원에서도 야 니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추가로 지분을 만드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게 해주는 네. 경우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가처분 자체는 낼 이유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금 정리해 주신 대로 지금 고려아연은 영풍 MBK와 기념권 분쟁을 아주 첨예하게 벌이고 있잖아요. 네. 현재 그 영풍 MBK가 지분율이 높습니다. 예. 지분율이 한 39.7%고 네. 최인범 회장 측이 다 현재 지분율이 한 19.1%예요. 우호지분 합치면 사실 32% 되긴 하는데 우호지분이라고 얘기해지는 것까지 합쳐도 33% 정도. 그런데 이번에 유상증자를 일단 10%를 하게 되면 네.
영풍 MBK 측 지분은 35%로 떨어져요. 당연히 전북 회장 쪽도 지분이 희석되겠죠. 네. 17% 희석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분 차이가 양쪽의 우호 지분 차이로는 한 7% 이내로 7% 6%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이 10%가 누구한테 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10%.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퍼레이션 하는 기업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역대 미국이 그래 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지분율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경영권 분쟁은 종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다른 쪽으로 걸 수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영풍 MBK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이건 당연히 경영권 분쟁 중인데 야 3자 유상증자 말이 돼? 이거 판을 바꾸는 건데 그렇죠. 절대 안 돼. 라고 가처분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가처분 소송은 법원에서 기각을 결국 1차에서 내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기각이라는 거는 신주 발행을 해도 된다는 된다는 거죠. 이 기각의 주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영상 필요 목적이면 유상증자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분쟁에서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한 목적이 목적은 아니라 절대 안 되고 경영상 꼭 필요한 거라면 3자 유상증자가 되는 걸로 법원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이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어디 있었냐면은 한진칼 사태입니다. 한진칼. 네, 2020년에 있었어요. 네. 이때 똑같은 상황이 이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2020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인수를 위해서 한 1조 8천억 정도 돈이 필요했어요. 네. 이 돈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려고 유상증자를 지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기억하겠지만 대한항공도 이 현재 조현태 조원태 회장 네네. 쪽과 동생 조현아 네. 회장 쪽과 그다음에 KCCI 쪽과 KCCI. 경영권 분쟁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첨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 들어오면 이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 쪽이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이때도 3자 유상증자를 해서 당연히 반대편에서는 KCCI 쪽에서는 반대를 했겠죠. 이거 분쟁 중인데 3자 배정하면 안 된다. 네. 이때도 법원은 똑같이 경영상 목적이라고 기각을 지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도 보면 물론 일각에서 보면 영풍 MBK 입장을 저도 충분히 이해돼요. 민감하죠. 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런 이유로 3자 유상증자를 하면 자기들 경영권 좀 분쟁 자체가 종식되고 자기들 넣은 돈은 사실은 무용심이 돼버린 상태인데 네. MBK는 2조 원 가까운 돈을 론을 했어요. 이자 1년 동안 이자 비용만 상당할 텐데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로펌 비용과 뭐 이런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첨예하죠. 근데 당연히 법원 소송했을 것이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미국 조인트 벤처 오퍼레이션 방법이라든지 네.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입장 특히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 당시에 이 합작 발표할 때 미국 백악관에서 굉장히 큰 발표를 많이 했어요. 루트닉 상부장 같은 경우는 네. 뭐 환희에 찬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야 이거는 미국의 세이브다. 그렇죠. 네. 구세주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작용해서 야 이거는 경영상 목적으로 봐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게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을 위해서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을 보면은 미국이 조인트 벤처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측면에서 필요한 거다라고 법원에서 봤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대측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꼭 10% 유상증자를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아까 네.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그 밑에 재련소를 통제를 해야 돼. 네. 우리 국가안보기술이니까 네. 그거 오케이. 그리고 돈을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고려아연도 자기 공장 만드는 거니까 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여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미국 돈을 넣는 것도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여기를 지원하는 것도 오케이. 근데 꼭 여기서 고려아연 지분 10%를 미국에다가 팔아야 하는가? 이 부분은 퀘스천이죠. 그러니까 머스트 조항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놓고 펀드가 미국의 법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예. 이 법인의 오퍼레이션과 오너십은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배권과 오너십은 다 고려아연이 들고 있으니 이 원주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에 입장이면 있는 재련소 지분을 갖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다. 어차피 소수 어차피 지분이고. 소유 오너십은 다 고려아인 건데 네네네. 그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 고려아인은 그 마지막에 안 되면 소유권 분리하면 되거든요. 네. 팔로는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투자하고 안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죠. 모 회사 지분을 가져야 된다. 가지지 않는 이상 안전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하지 않았겠나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진심이 뭐냐의 게임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네네. 결과가 어떠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저도 예전에 한진칼 때 취재하면서 그때 법원에 가처분 기각이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상황마다 이렇게 그 케이스마다 정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러면 미국 정부하고 같이 미국에다가 재련소를 만드는데 그 파트너십을 위해서 지분 수합을 했다. 근데 그거를 경영권 분쟁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그때 저 산업은행은 약간 좀 조원태 회장 도와주려는 것 그런 게 같은 약간 느낌이 있었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 무서운 러트닉 장관이 이걸 도와주려고 거기다 전화를 해볼 수는. 그래서 이 비슷한 사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2020년 한진칼의 산업은행 당시 이성증자보다는 그때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과하지 않아. 아니면 이것 좀 의도적인 것 같아. 네. 야 이거 조은태 회장이 대한항공 쪽에서 산업은행에다가 어마어마한 로비를 했거나 어떻게 이 타이밍에 왜 이 타이밍이냐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성이 있었어요. 네, 당시는. 그런데 이번 건도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형식으로 보면 그때보다는 이게 훨씬 더 경영상 목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진칼 그 사건보다는 왜냐하면 미국은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공장을 진 외국에다가 그 정도 베네핏을 줬으면 아마 국회 청문회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있는 모 회사가 우리나라에 기술 투자를 하는데 네. 정부에서 3조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산업은행이 7조를 연대부정을 돈을 빌려주고 네. 그 나라 돈은 8천원, 9천원밖에 안 가져와 자기 나라 돈은.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안 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데 안 돼요. 이거는 네. 뭔가 비리가 있고 야 저거는 정치권에서 뭐 시끄러울 것이고 뭐 별일 얘기 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해 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렇게 재련 기술이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재련 기술이 거의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네. 인류 역사에서 거의 한 14세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야금술이잖아요. 그렇죠. 14세기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기술인데 참 세상의 딜레마예요. 이게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조선 사업도 그렇고요. 제조업 자체가 지금 계속 그런 회기에 있는 것 같아요. AI, 피지컬 AI가 되면서 계속 회계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전에 제조업이라는 것은 지저분하고 환경 파괴적이고 로우코스트 지역에 가서 만들어서 국제금융이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산업이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이거 하나 봐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재련 산업은 뼈 아프죠. 오바마 때부터 대중 견제를 했는데 하나도 안 먹혔잖아요. 거의 지금 15년, 20년간 지금 대중 견제를 했는데 네. 먹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히토리 때문입니다. 결론은 히토리 때문이었어요. 네. 네. 모든 걸 다 막았잖아요. 그 미국의 막강한 힘으로. 근데 중국이 바이든 때는 버텼고 네. 그 트럼프 1기 때도 버텼고 버티다가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건 히토리 때문입니다. 우린 지금 일본의 히토리 금지가 아마 이번 주에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일지는 아마 다음 주 눈으로 어떻게 볼 거예요. 그렇겠죠. 일본에 한 100개 될걸요. 근데 이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기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재련소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 기술을 갖게 되고 결국 기술 유출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기술 유출이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100%는 어렵겠죠. 네. 그래서 고려아연 쪽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마 그 구조인 것 같아요. 투자는 우리가 받는데 네. 이 오퍼레이션과 오너십 우리가 가져야 된다.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네. 그렇게 따지면 반도체 똑같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투자하고 2차 전지 네. 투자하는데 그럼 기술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다 뺏기겠죠. 네. 같은 거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좀 납득은 가는데 뭔가 느낌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사실 미국한테 필요하지. 엄청 필요해. 네. 이게 진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히토류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니까 필요해. 근데 재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가 있어서 미국에다 공장을 만들어. 근데 미국에서 공장 만든다고 해서 그 공장이 그 뭐 미국 거냐라고 네. 본다면은 이제 한국의 그렇죠. 지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한국 공장은 맞아. 근데 느낌적으로는 이게 미국의 조인트 벤처에서 자금 지원까지 한다 그러니까 뭔가 미국 공장 만드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미국에 있고 미국 돈이 들어가고 뭐 미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코리아인 쪽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게 이 구조를 보면 알고 왜 우리가 3자 유상 경제를 해서 10%를 주냐 이런 것 고민은 그 부분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한 시간이 한 4-50년 지나면 모르겠어요. 그 기술이 또 미국에서 공장이 오퍼레이션되고 기술 갈 수도 있겠죠.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인지라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다 네. 그건 어쩔 수 없을 건데. 근데 이 몇십 년간은 그럴 수는 한 최소 1-20년간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우리에게도 얻는 이득은 있다 봐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도 저 전략 자산이 히토류에 대한 거기 고리아연이 이제 생산하기 시작해. 네. 우리에게도 히토류에 대한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다. 아 혹시나 우리도 우리나라가 필요하잖아요. 중국이랑 네. 사이가 안 그럼요. 좋아질 네. 경우에 그럼요.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 봅니다. 그러네. 우리가 히토리 통제를 받았을 때 네. 미국은 우리 군사 동맹이니까 그쪽에서 생각해 보세요. 받아오면 재련 기술이 미국에서 일본 갔다 우리나라 왔다 그랬잖아요. 일본이 히토류 재련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네. 있죠. 네. 자원이 없어요. 아. 문제는 자원과 기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히토류 공부할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히토류는 고객이 없으면 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면 뭐하는 사갈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안 만드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히토류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미국의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재련소를 짓는다는 거는 일단 고객은 확보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히토류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백업 뭐 이걸 마련했다고 그렇죠. 볼 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아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연 수출이 이제 글로벌 점유율 1위인데 네. 그러니까 미국에다가는 그렇게 많이 수출을 안 했었어요? 말씀드렸지만 아연이 들어가는 곳이 제일 큰 곳이 가전, 네. 네. 가전이 들어가는 강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미국 공장이 별로 없잖아요. 아 제조업 공장이 그렇죠. 그렇긴 하네. 물론 요 멕시코나 이런 남미로 네. 많이 갔는데 지금 그 고려인도 고민이 그런 걸 거예요.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면서 미국이 공장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잖아요. 현지에 수요 생길 것이다. 아 현재로서는 수요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와 근데 그러면 30만 톤짜리 만드는 거는 조금 부담은 되는 거네요.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그거를 모두 미국에서 다 소비할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여쭤봤냐면은 자꾸 온산재련소가 네. 생각이 나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으면은 이제 거기서 현지화를 시켜버리는 거니까. 네. 그럼 미국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국내 투자가 좀 줄어들 거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고리아연의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오히려 한국의 투자 규모나 그 고용인은 더 늘렸어요. 아 그래요?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리아연이 계속 고리아연의 기본 정책 자체가 3축으로 늘리잖아요. 수소라든지 네. 뭐 지금 아연을 중심으로 하지만 안티몬 같은 히토류 같은 것도 계속 늘리고 있어서 그쪽으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러트닉 장관이 하도 호들갑을 떠니까 무슨 축복이네 마네 뭐 그러면서 엄청나게 트럼프 행정부의 네. 치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아쉬운 게 네. 우리가 이제 마스카 펀드 그 조선업 같은 경우는 한미 관세 협상을 할 때 굉장히 레버리지로 잘 썼단 말이에요. 아, 네. 우리가 끝까지 뭐 그렇죠. 이거 쪼개서 낼게 뭘 네. 할게 그럴 때 뭐 얘기만 하면 우리가 마스카 내밀면서 그럼 우리 마스카 해주지 않냐 이걸로 해가지고 심지어 그 전체 총액의 일부를 마스카 전용 펀드를 그렇죠. 만들어서 네. 한다 그럴 정도로 협상 레버리지로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한테 그렇게 필요한 거였다면 우리가 좀 맞아요. 광을 좀 더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외교안보 카드로도 쓰면서 네. 어차피 필요한 거예요. 네, 이런 거죠. 이제 아연이나 히토류 같은 경우는
일종의 비타민 같은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반도체, 조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단백 정도의 많이 필요한. 근데 히토리는 사실 비타민은 없으면 안 되지만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기에는 좀 민감하기도 하고. 생각해보세요. 중국한테 당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이걸로 우리한테 뭘 요구해?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산업 규모 자체도 아주 크지도 않아요. 크진 않죠. 크지 않죠. 이쪽은 뭐 1,500불 이러는데 여기는 기본 해봐야 뭐 100억 불도 안 되는 돈 정도고 그런데 되게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돈 안 쓰고 투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좀 더 레버리지를 썼으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이걸로 좀 더 얻어낼 수 없어 미국한테 뭐 다른 걸 좀 바꾸다든지.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규모면이나 중요성 면에서 보면 조금 다른 앵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은 되게 공감이 되네요. 중국 때문에 맞아갖고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얘까지 이걸로 나를 이러면은 아니 근데 뭐 배는 중국한테 안 맞. 아니 중국이랑 해군 경쟁하다 그 문제가 생긴 그렇긴 하죠. 거니까.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네. 쓸 수 있을 카드인데. 근데 말씀대로 액수로 따지면 아까 11조 투자 공장 하나 만들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1,500억 불짜리가 여기 100억 불도 안 되는 네. 문제니까 뭐 사이즈가 뭐 크진 않네요. 근데 이제 크리티컬을 하긴 네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영풍이나 MBK 쪽에서 미국 재련소 건설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죠. 아마 그 부분도 애매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권 분쟁의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영풍이나 MBK 쪽에서는 외국 투자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죠. 반대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오너십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투자를 통해서 예. 우리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순수 투자를 보지만 제조업은 투자를 통해서 오너들은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있죠. 예,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경영권 분쟁 중에는 투자하지 말기를 바라죠. 장난을 칠 수 있는 네. 가 있으니까. 지금 이 사회도 뺏겼잖아요. 이 사회도 장악력이 없잖아요. 그럼 충분히 룸이 있죠. 그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 투자 자체 아마 투자 자체를 굉장히 디펜스를 할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건은 되게 많은 일이 얽혀 있어요. 이게 비즈니스적인 재련 산업의 확장, 그 지정학적인 변화 속에서의 재련업이라는 거의 확장.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재련업을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산업이었는데 그 확장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박주근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기업 거버넌스라든지 뭐 이런 그 총체적인 우리나라 산업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부분들이 좀 얽혀 있는 거. 그러니까 산업, 그 국제 정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리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고, 그리고 이제 지배구조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의 변화도 사실은 쭉 지켜보면 고리아연의 이번에 그 미국 투자와 경영권 분쟁 이런 것은 한국 산업의 아주 전형적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저는 보여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강하고 왜 중요한지를 아직 인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중요한 이게 재료를 파는지도 몰랐을 거야. 네.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전공을 그쪽을 해서 이게 중요한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기초 산업이 되게 중요한 걸 알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제조업을 보면요, 전 세계에서 제조업 강국은 중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GDP 한 30% 가까운 29%. 우리나라가 2위예요. 27% 8%. 사실은 일본과 독일보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더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에서 얻었던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어떤 교훈을 얻었냐면은 우리 국가 안에 제조업이 없으면 큰 리스크가 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도 못 만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미국이 굉장히 대대적인 걸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이겠다고 리쇼링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인데 문제는 뭐냐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술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 데다가 더 중요한 거 제조업이 강하니까 무슨 일점이 있냐. 지금 CES 하잖아요. 네.
좀 현대차가 그 테슬라화가 대응을 해서 엔비디아 전선 왕이 엔비디아, 현대차, TSMC 3자를 통해서 네. 테슬라를 대응하는 거 아닙니까? 자율주행차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예, 예. 예. 굉장히 큰 사건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은 못하니까. 네. 굉장히 큰 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연도 이 재련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올드한 산업이에요. 일반인 알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걸 최근에 깨달았죠. 히토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부각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큰 좋은 이슈가 된 거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다 투자하고 들어올라 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미국이 이렇게 투자를 하지? 그 그렇죠. 정도 감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경영권 분쟁인데 저는 이번 경영권 분쟁은 한국 경영권 분쟁 지배구조사의 새로운 국면이다. 왜냐하면 MBK가 PEF예요. 예. 지금까지 경영권 분쟁을 보면 이 PEF가 전면에 나서서 한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가족들끼리 했죠. 가족 간의 분쟁이고 PEF는 뒤에서 돈 대주고 그렇죠. 이런 네네.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이 PEF인 MBK가 전면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지배구조사의 굉장히 큰 국면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PF가 국내에서 이제 벌어먹을 게 한계가 찾구나라는 걸 하나 시장 자체에 대한 포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의 지배구조가 리스크가 조금만 까딱하면 우리가 그 삼성물산이 엘리엇한테 당했듯이 네.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겠구나.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도, 삭법도 개정됐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하는 네. 시점이 된 거죠. 그 두 가지를 보여주는. 그래서 이번 그리고 미국의 자본의 힘은 자기들이 부족한 것은 아낀 손을 투자하는구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그 투자자들은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일단 3P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라는 기업을 다시 바라볼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는 고려아연 유통주가 별로 없어요. 아쉽게도. 그렇죠.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 다 그렇긴 한데 자기들이 또 다 샀잖아요. 유통주가 별로 없어요. 아쉽기는 한데 네. 막 유상증자하고 좀 앞으로 투자하려면 이제 기니까 문제가 끝나면 다시 뭘 하겠죠. 수익이 늘리겠지만 고려아연의 기업 밸류를 다시 보는 새로운 포인트가 생겼다. 지금까지는 돈 잘 벌어, 안정적이야, 현금 많아, 배당 잘 돼. 그 정도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 히토류도 얘들이 하기 시작하네. 네. 국가 안보 산업이 애도되는 그 새로운 밸류가 애도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밸류를 바라봐야 되는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다가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면 또 새로운 걸 좀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고려아연의 문제, 저도 원래 재련업 좋아했었고 네. 그러다 갑자기 분쟁이 생기면서도 취재를 많이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갑자기 미국 정부가 미국에다 공장을 만드는데 네. 거기다가 조인트 벤처에 에쿼티를 갖다 정부가 집어넣고 거기에 막 방산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죠. JP모건이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네. 참 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사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재련소를 짓는 것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걸 좀 부분 나눠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자, 오늘 주말 인터뷰 시간은요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